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대학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정말 단순히 학생 수가 줄고 정부 지원이 줄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표면적인 이유들 너머에 깊숙이 숨어 있는 대학 재정 위기의 진짜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대학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물론 학생 수 감소나 정부 지원 부족, 당연히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OECD 분석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 환경 탓을 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학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돈을 써야만 하는 지출 구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그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 구조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 바로 이 근본적인 불일치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 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비용과 수입 구조를 각각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충돌이 어떻게 구조적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대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생각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학 재정 위기, 이걸 그냥 돈이 없다는 문제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태생적으로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고 수입은 불안정한 그런 재정적으로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죠. 비용은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수입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비용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대학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그건 대학의 지출 구조가 다른 곳과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하고 경직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쓰는 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압도적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쓰입니다. 전체 지출의 거의 3분의 2가 교수, 연구원, 교직원들을 위한 인건비로 나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활동은 결국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즉 사람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많은 산업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대학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강의의 질, 연구의 깊이는 결국 사람의 역량과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로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비용 구조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OECD는 대학 비용을 움직이는 5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줍니다. 첫째, 어떤 전공을 가르치느냐. 예를 들어 실험실이 많이 필요한 이공계는 인문계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죠. 둘째, 연구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사실 최첨단 연구는 대부분 돈을 벌기보다는 쓰는 활동입니다. 셋째, 병원이나 박물관 같은 부대 사업이 있느냐. 넷째, 외국인 유학생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크기와 위치. 이런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각 대학의 최종 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나 뻣뻣하고 줄이기 힘든 비용 구조를 떠받쳐야 하는 수입. 과연 이 수입 쪽은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동전의 반대편, 즉 대학 수입의 불안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학이 돈을 버는 길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부 지원금, 학생 등록금, 연구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국제학생 유치를 통한 등록금, 기부금 같은 것들이죠. 언뜻 보면 꽤 다양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수입원들 대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대학들의 재정을 사실상 먹여 살려온 구원투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제학생, 그리고 그들이 내는 등록금이었죠. 하지만 OECD는 이걸 정확히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대학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갑자기 나빠져서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던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나 학과 운영이 하루아침에 멈춰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차 보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흔히 쓰는 방식인데요. 바로 돈이 되는 분야, 예를 들어 국제학생 등록금 수입으로, 돈이 안 되는 분야, 예를 들면 기초과학 연구의 부족분을 메우는 겁니다. 이걸 교차보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대학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재정 의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즉 경직된 비용과 불안정한 수입을 한 자리에 놓고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대학 재정 위기의 심장부입니다. 대학 재정 위기의 본질,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비용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경직되어 있고 심지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합니다. 반면에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입은 바람처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아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죠. 이 둘의 근본적인 불일치, 이 미스매치가 바로 위기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모순이 낳는 결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대학은 당장 눈앞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식 단기 처방에 매달리게 되고요. 이건 결국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학의 경쟁력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갉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해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이제 문제 분석을 넘어서 OECD가 제시하는 전략적인 제안들을 통해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재정 모델을 위해 4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우리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 안정성입니다.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수입 구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유연성, 시대 변화에 맞춰 뻣뻣한 학사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바로 공공성입니다. 고등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안정적인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냐 마냐 하는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학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그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